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화면 공유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Y 메나테크 OM이라는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우선 한 장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은 한 병사가 그 솔트, 바로 소금이죠. 소금을 배급하고 있는 사진인데 저 솔트는 어떤 단어의 어원이 돼요. 바로 어떤 단어냐면 셀러리, 바로 월급의 어원이 이 솔트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렇게 매월 월급으로 우리 생명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소금을 배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봉급 또 월급을 뭐라고 부르죠? 짜다라고 표현을 하죠. 소금이 우리 생명을 연명하는 데 필요한 것처럼 우리 월급도 우리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단어가 진화를 했다고 해요. 저도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이 짜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월급 때문에 제 노동과 시간을 회사던 그리고 누군가에게 파는 그런 회사원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이 리로이 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노예가 노예로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근데 이렇게 요즘에는 이 코로나 여파로 불경기로 이 쇠사슬마저 변변치 못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메나테크를 통해 내 삶의 노예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가장 많이 검색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코로나일 겁니다. 이 코로나19는 누군가에게는 악몽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다가왔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놨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4차 산업이다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이다. 시대는 원래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돼 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그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아이들이 등교를 삼가하게 되었죠. 뭐 집에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따라서 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이 온라인 기반 자기 주도적인 어떤 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요. 이 교육부에서도 겪어보지 못해서 미처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못한 나머지 공교육에 빈틈이 생겨났고요. 따라서 안타깝게도 이 부모들 간의 소득 격차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교육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추세라고 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나 공장에서는 이제 최소 인력과 함께 이 로봇으로 대체시키고 있는데요. 뭐 언론이나 이 매스컴을 통해 들어보셨을 텐데 당장은 아니겠지. 저도 그랬었거든요. 당장은 아니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누적 최소 175명 집단 감염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이러한 집단 감염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의 손실이 얼마나 클까요? 원래는 기업이나 이 공장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가격이 그게 뭐 렌탈이든 아니면 구입이든 경영상의 어떤 경비적인 부담이 정말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전에는 망설이거나 미뤄왔다면 이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직원이나 어떤 노동자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공장이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쉰다면 하드워크까지 이어지고 그 손실은 훨씬 더 막대하고요.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치러야 되는 이 기회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력은 최소로 감축을 시키고 그리고 발빠르게 로봇으로 자동화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저 포함 친구 이제 4명이서 길 가다가 커피숍을 들어갔는데 이런 그 무인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가 어떻게 주문이 되냐면 네, 이렇게 커피가 자동으로 나와요. 저도 신기하기는 했는데 어, 그 4명이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반응이 2명은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저와 같이 메나테크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제 파트너분과 저는 와, 일자리가 진짜 없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네, 동상이몽으로 커피를 마셨는데요. 이 기계가 2천만 원이래요. 물론 이 금액이 비싼 금액이지만 코로나 플러스 그리고 직원 채용 시에 고용보험, 뭐 산재 위험, 병과 퇴직금 등등의 어떤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훨씬 더 네,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동안 이 코로나 기간에 쇼핑 어디서 하셨나요? 아마 집에서들 지금도 그렇고 집에서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이 언택트 비대면 소비가 엄청 늘어났는데 근데 우리 넷플릭스로 영화 보면서 맛있는 거 뭐 드셔야 되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나 그리고 요교에서 음식도 시키고 뭐 생필품은 쿠팡이나 뭐 네이버 그리고 마켓컬리 등등 엄청나게 비대면 소비가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편리함도 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우리는 편리해졌지만 이 비대면 소비가 늘면 오프라인으로 장소를 가지고 그리고 또 점포를 가지고 운영했던 모든 어떤 자영업자들이나 사장님들은 어떨까요? 네,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은 또 우리의 부러움을 사던 제 꿈이기도 했는데요. 이 건물주들까지 많이 힘들어졌다는데 저는 이 음식점을 하는 뭐 자영업자분들은 배달이 잘 되니까 호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처음에만 그랬지 대기업부터 그리고 너도 나도 이 모두가 배달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는 네, 포화 상태로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나설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당연하지만 오프라인 사업장들의 악화로 엄청난 이 경제적 타격과 더불어 실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두운 이면이 네,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앞전에 일례로 사례를 보여드렸던 이 카페 사진도 뭐 보여드리고 했지만은 최소 인력으로 남기고 이 로봇으로 대체되다 보니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에 이 비대면 쇼핑, 비대면 소비들이 늘어나니까 이 중간 역할을 매개하는 이 긱 이코노미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긱 경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기업이나 그리고 공장에서 이제는 필요에 의해 인력을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로 쓰는 네, 형태인 거죠. 이것과 더불어 이 수익을 늘리고자 네, N잡과 맞물려서 이제는 이 긱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배민이나 쿠팡맨 그리고 대리운전 등등의 그리고 여기 왼쪽 하단에 네, 이 책은 코로나 이전에 나온 베스트셀러인데도 상당히 무섭고 임팩트 있는 말로 나와 있죠. 앞으로 10년 직장의 배반이 시작된다.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더 이상은 짜지만 샐러리라고 불리는 이 안정적인 월급, 즉 근로소득도 이제는 불안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이제는 이 궁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게 수치가 반대였다면 좋았을 텐데 가계부채는 최대치고요. 그리고 고용률은 8년 만에 최저치를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빈부격차가 더욱더 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빈부격차냐면 상위 20%들은 더 위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산층을 포함한 하위 20%는 더 열악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의 2021 네,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소개된 내용인데 이 이코노미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경기 불황을 겪을 때 네, 시간이 걸려도 이 U자형이나 아니면은 V자형 같은 이러한 경기 회복 주기를 보여줘 왔는데 이번에는 네, K자형
위와 아래가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조어도 생겨났더라고요. 바로 코로나 디바이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디바이드, 나누다라는 뜻이죠. 코로나로 양극화는 훨씬 심화됐다는 이러한 신조어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 저와 같은 20대, 30대 세대들은 네, 20대, 30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예요. 바로 벼락부자가 아니라 벼락거지. 누군가가 주변에서 주식으로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어떤 고용 시장의 악화의 원인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우리 20대, 30대가 월급으로는 도저히 대안이 안 되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하다 해가지고 바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B2 빚을 내서 무분별한 묻지마식 투자가 아니라 바로 투기로 주식시장으로 그리고 코인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2020년은 코로나로 힘들고 그리고 2021년은 돈 때문에 힘들 것이다 라고 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화이자나 뭐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까 곧 코로나가 끝나겠지.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코로나가 설사 잠잠해져도요. 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매스컴과 그리고 매체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팬데믹 주기를 살펴보면 간격이 이렇게 간격이 계속 줄고 있어요.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럼 단순하게 확률적으로만 놓고 보면 2025년 안에는 뭔가가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도 위기지만 위기는 앞으로 계속 될 텐데요. 뭔가가 우리가 확실하게 이 위기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또 왔을 때 계속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입원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정말 많은 이 경제 전문 유튜버들이 요즘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월급이나 그리고 자영업소득, 아르바이트는 끊길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불안해진 이 노동소득 말고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스마트 스토어,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뭐 산업 자산, 인적 자산에 대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도 건물 임대료, 뭐 은행 이자, 여기 나와 있는 뭐 주식 배당금, 로열티, 수수료, 연금, 저작권 같은 이런 지속적인 캐시플로우가 생기는 자산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평범한 사람이 경제적 자유, 즉 지속적인 이 캐시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그 전에 우리 이 시장 자본주의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는데요.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과거에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소비의 경험을 누군가와 이 연결을 통해 나의 소득이 창출이 된다. 바로 어디서? 플랫폼 안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소득이 발생되는 공유 경제라는 거죠. 이 공유 경제라는 단어가 뭐 심심치 않게 요즘에 많이들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유튜버 분들이나 뭐 틱톡 그리고 인스타 그리고 뭐 파워블로거 내가 소비를 해서 좋은 건 좋다고 그 경험을 누군가와 공유를 해서 연결을 시켰더니 소비가 소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프로슈머로서 소득으로 창출이 되잖아요. 저희가 뭐 식당만 가더라도
그 식당의 음식을 개인 SNS나 뭐 계정을 통해서 올려주면은 뭐 계란찜 서비스, 음료 서비스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저희는 경험의 공유가 연결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이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뭐 두 번째 사우디 아람코 대형 석유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플랫폼 기업이 랭크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들 주문들 하시고 뭐 사용도 하실 텐데 쿠팡 다들 아시죠? 네, 우리 메나테크가 상장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에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이 시총이 무려 100조에 가깝다고 해요. 이 쿠팡에서는 리워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가 사서 써본 밥통이 좋아서 또는 내가 사서 먹은 주문해서 먹은 빵이 맛있다고 이 친구나 그리고 가족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그에 따른 적립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무려 시총 100조에 가까워진 이 기업, 플랫폼 기업이 왜 이런 마케팅을 시작을 했을까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네, 요즘 핫한 자동차 플랫폼 기업이죠. 이 테슬라. 테슬라는 자동차를 파는 기업이죠. 근데 자동차 딜러가 이 테슬라 안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차를 파냐? 네,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러한 추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테슬라 오너들이 내가 타본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즐거움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추천한 사람과 추천을 받고 차를 산 사람에게 뭐 50만 원, 100만 원씩 그리고 다른 서비스 등을 차별화해서 이 추천인에게 리워드를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추천인 많이 익숙한 단어죠. 그리고 이 테슬라의 오너, 앨런 머스크는 시대적 변화와 특성을 반영해 여기 나와 있듯이 여러분 잘 보세요. 전통적인 어떤 광고나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쓰지 않고 사람 간의 구전, 홍보를 통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구전 광고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역시나 나의 소비를 공유를 통해서 이 소비가 수익으로 창출하는 플랫폼 방식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플랫폼 안에서 내 소비의 경험을 누군가와 연결을 통해서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간에 소득이 발생되는 이러한 공유 경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우리가 용어의 함정에 빠져서 잘못 알고 있던 뭐 저도 그랬을 거예요. 불법 다단계나 피라미드 이런 게 아니라 이 시대적인 흐름이 반영된 이 신유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가 훨씬 깊은 이 미국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이 백만장자들에 의해서 그 수치를 이미 뒷받침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처럼 나의 소비를 지출해서 끝낼 거냐 아니면은 내 소비를 공유를 통해 다시 내 소득을 발생시킬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왜 메나테크인가를 살펴봐야겠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트인데 바로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89명이나 배출한 이 MIT 공대에서는요. 2003년도에 21세기를 바꿀 때 신기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저희 메나테크가 원천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고 독점을 쥐고 있는 당생물학인 이 글리코믹스였고요. 또한 이 미국 정부의 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평가받고 있는 이 미국 국립과학원에 의해서 이렇게 글리코바이올로지 분야는 미국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가 기초이며 엠브로토스를 빼고서는 글리코바이올로지를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점들이 무엇을 시사하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시장 참여자들 간에 우리 제품이 우리께 최고다를 외치며 서로 파일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고요. 타사와 경쟁을 하면서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 어느 회사도 갖지 못한 우리 인체, 세포 건강에 필수적인 이 글리코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를 올리원 아이템으로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메나테크라는 거고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네. 메나테크는 199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을 해 있고 전 세계 14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연구개발에만 5천만 불 이상을 투자해 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네,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 제품의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 마케팅 쪽에 막대한 자금을 쏟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의 인체의 필수품인 이 글리코라는 대단한 독점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처음 알아보면서 되게 놀랬던 거는 이 코스피 코스닥 관련 금융업 쪽에 제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기업인 걸 알고 정말 놀랐었는데 구글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아까 같은 뭐 쿠팡 이런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굵직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곳이 이 미국의 증권거래소 나스닥의 MTX라는 명칭으로 99년도부터 상장되어 있는데 이 나스닥에는 상장되기도 힘들지만요. 상장 후에 단 한 번도 퇴출 위기 없이 20년을 넘게 이렇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의 투명성과 그리고 안정성이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제가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전 세계 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네, 영양소, 저희 메나테크가 가진 영양소를 공급을 함으로써 이 아이들의 목숨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M5M이란 미션을 수행하는 이 선한 기업이자 네,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나테크 사업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도 이 선한 일 그리고 선한 부자가 되는 일에 동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이전보다 훨씬 우리 인체 면역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인체 면역의 핵심인 이 글리코 영양소를 우리 메나테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가끔 이러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렇게 좋으면 혼자 하지. 단순히 그냥 돈만 벌자가 아니고요. 오늘 제가 강의에서 K자 양극화를 보여드렸죠. 네,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인데 평범한 사람에게 이 자산소득 그리고 인세소득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하지 못하는 이 K자 양극화를 좁히는데 일조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또 누구를 살리냐? 네, 지금 팬데믹 시대에 백신도 아직 불안전하다. 그리고 또는 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면역이 특히나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인체 면역의 핵심인 이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주변 사람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왔어도 우리는 소비를 지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가 새로운 소비 행태와 맞물려서 아까 그 중소형 벤처기업이었던 이 쿠팡의 시총이 코로나 이후 무려 100조 원, 마켓컬리는 매출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면역의 핵심인 이 글리코 산업이 코로나와 본격적으로 맞물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신가요? 글리코 시장이 2,000조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